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황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할 내용은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조성의 방향과 과제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발표는 저희가 올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라고 해서 저희 연구진은 저와 임종원, 임소영, 김은영, 이윤서, 이재덕 교수님, 백선희 교수님, 이현정 교수님 이렇게 연구진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학교 문화 조성을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좀 실제 학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는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중간 조사 결과를 오늘 같이 공유하면서 또 이제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오늘 이제 교육 박람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집에도 적어두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간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연구는 이제 11월 말 이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최종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 보고서 캐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학교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좀 범위도 크고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자들은 그러면 학교 문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또 학교 조직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이제 시행하면서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학교 문화는 뭘까? 고교학점제는 이제 보시면 기존의 이제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뿐만 아니라 고교교육 패러다임 전반에 총체적인 고교 교육 체제의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다 같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교사의 역할, 학생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학사 영역, 교원 영역, 진로지도 영역, 학교생활 영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고교학점제의 이 세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별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작년에도 수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하나 영역에 대한 어떤 학사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안이 아니라 학사제도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가려면 학교에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사 영역에서는 이제 창의적,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다양한 그런 시간표도 나오고 교육과정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제 공강 시간이 생길 경우 또는 이제 학교마다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특정 과목에 대해서 뭐 집중 이수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운영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럼 이때 필요한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이 갖춰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문화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전문가로서의 교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교사가 자신의 전공 과목 하나를 잘 가르치면 됐었는데 이제 학점제를 하다 보면 뭐 같은 교과 내에서도 유사한 여러 과목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전공하지 않았지만 뭐 좀 관심이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전문 영역에 대한 다른 내용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다과목을 지도할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변화, 또 교사의 역할 변화, 또 행정 업무가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교사는 이제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 업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이제 여러 과목 지도를 위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연수나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교원 문화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이제 학교 내 진로 체대의 구축 및 활성화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그 교사들, 그동안엔 이제 진로 진학 교사가 주로 학생들의 진로 진학 상담을 담당했다면, 이제 학생들 개개인이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간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학생들을 진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때 그러면 담임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이 진로 상담은 어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진로 지도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좀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 생활 측면에서 민주적 개방적 학교 생활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한테 아주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일 텐데, 이제 학생들의 그런 자기주도적인 능력, 그리고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 생활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영역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또 모든 게 문화랑 결합되지 않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영역이 많고 내용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설문조사와 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가 지금 이제 중간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는 영구선도학교 242개 전체하고 이제 그와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일반 학교를 한 절반 정도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영구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설문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좀 일부 학교가 빠지게 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고등학교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연기된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합된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참여해준 학교는 영구선도학교 63개교, 일반학교 41개교에서 전체 104개교의 응답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아마 전반적인 경향은 설문이 완료돼도 비슷하겠지만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학사 영역 측면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좀 바뀌어야 그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는 측면에서 교원 수급이나 교사의 업무 경감이 가장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사에서 학생의 그런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사나 강사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 응답으로는 이제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는 것,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고 그 교과를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수급하는 것을 이제 교육과정 편성의 주요 이슈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강 시간이 발생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시간으로 활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강 시간이 발생했을 때 좀 지원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응답을 보시면 이제 교사와 학부모들께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학생 지도 관리하는 인력, 공강 시간에도 좀 빈틈없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공강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이제 시설이나 인프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과목 미수자 대상으로 제2수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담임교사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변화, 방향,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응답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현재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좀 유지되거나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응답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 그런 응답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이
학습 코디네이터 형태로 변화하거나 또는 이제 현재 담임 역할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학부모들 역시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학습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많이 변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교사나 학생은 이제 시간 강사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손해교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로지도 영역과 관련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집중학기제를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집중학기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제 좀 적절하다라는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의 진로와 직업과 같은 진로 관련 교과 개설에 있어서도 이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생활 영역에서 고교 학점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많은 응답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또 책무성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높은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그렇다면 각각 영역별로 그런 구체적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뭐 과제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사 관련 학교 문화 조성의 과제로 이제 학생의 측면, 교원의 측면, 학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다른데 학생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게 학생 개인의 시간표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다음에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로가 뭐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 또 이제 전입을 했을 때 미수 과목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학급 체제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많이 수업을 하는데 개인의 시간표로 이동할 때 이제 약간 소외 학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사 관련된 과제로 좀 많이들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교원 측면에서는 교사들 간의 이제 수업 시수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업무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또 여러 과목을 수업하시고 야간에도 수업하시고 주말에도 수업하셨고 하셨을 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융합교사나 협력교사 활용을 선호하지 않을 때 이제 생기는 교사 간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유연한 학기 운영에 대한 그런 학기 운영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교원 수급 및 학교 시설이 부족한 문제나 학생 이동 공강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사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연구 말미에 마련하겠지만 그럼 어떤 방안들로 일단은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이수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런 측면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학급 중심에서 이제 개인 중심으로 선택해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학생들이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마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사 간 협력 문화하고 전문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 간 협력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여러 과목이나 다과목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전반적으로는 좀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한 학점제 교육과정이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학점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제 공강 시간 활용 가이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그다음에 학교 시설에 대한 재구조화, 그다음에 대입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과제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원 문화에서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교원 문화에서 생길 수 있는 과제로 교사의 역할을 좀 새롭게 재정의 해야 되는데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사실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는 건데 교과를 선택하다 보면 또 많이 선택되는 교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가 있을 때 또 어떤 우려되는 점, 또 그렇게 많이 선택이 좀 안 되시는 선생님들의 좀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과목 수업을 하는 교사를 얼마나 이제 우리가 모실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진로지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이제 뽑아서 그런 선생님들을 그 학교에 모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학교 문화 조성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업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교사의 피로도 그다음에 업무 중심의 학교 문화,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의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결돼야 될 과제나 어려움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앞서 다른 영역은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를 좀 기준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건 교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인식과 전문성, 업무와 문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책 로드맵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좀 믿고 신뢰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진로 설계 전문 역량 신장이라든지 새로운 수업 자료 개발 필요하고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이제 고교학점제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밑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 단계에서부터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좀 많이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하고 문화 측면에서는 좀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또 행정 업무 시스템, 그다음 표준 시수제를 도입한다거나 수업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분장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협력적인 교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실천 방안을 좀 마련하는 방안, 그다음에 수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지도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이 일단은 이제 그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없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거는 친구다 보니까 친구 따라 수업 듣는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진로를 설정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들을지 이제 탐색을 하다 보니 이제 2학년, 3학년 돼서 진로를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학생들은 일단 일찍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가질 수 있겠다. 그다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걸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정이 없을 때 일단 학교 안에 있는 교육 과정에서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에서 학생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서 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 간 좀 역할이나 역량 차이가 클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교사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 높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진로 지도 상담 경험이나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자료 보시면 될 거고 진로 지도 시간의 확보나 아니면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측면, 또 공간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 또 업무 분장 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까? 그래서 학생 및 학부모에서는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로드맵을 제공해서 이제 학생들의 진로 설계, 작성, 지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어떤 전공을 가기 위해서는 그거와 연계된 교육 과정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보고 설계할 수 있는 그 대학 전공과 연계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의 진로 설계는 학생의 권한이고 책임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학생들이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원 측면에서는 이제 진로 상담 교사 역할을 좀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학생을 그동안에 이제 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학교에서 많이 있었다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다라는 좀 학생을 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환경도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연구도 하고 실제 이제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좀 상담이 원활하게 또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학생의 공강 시간 활용, 진로 과목 선택, 학생 자치 활동, 이제 학생들에게 나누어질 경우 어려운 점, 그다음 교원은 새로운 이제 업무나 학생 생활 지도, 담임 교사의 역할이 약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좀 저희가 뽑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반적으로는 전통적인 생활지도의 문제, 그다음에 교사 중심의 교육 과정이 좀 편성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 있는 교사나 이제 뭐 가능한 여건에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 과정이 대입에 종속화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학점제가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좀 지원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이제 과목 선택을 할 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습 윤리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윤리와 관련시켜서 교육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교권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 측면에서는 이제 담임제도가 만약에 이제 약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담임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또 교사의 전문성, 다과목 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 문화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또 이제 관련지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맞물려서 교원 능력 평가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 능력 평가를 좀 내실화해서 이로 인해서 좀 피해받거나 그런 교권이 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반적으로는 학생의 과목 수강을 지원할 수 있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 같은 인력을 지원하는 것, 학생 자치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나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고 오늘 포럼을 통해서 또 의견 주시면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좀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설문조사나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학교 문화, 학교 전반적인 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교 문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협력적인 학교 문화, 그 다음에 학생 성장을 위한 교사가 좀 이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이 조금 더 내가 이 정도는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겠다 하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도 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내 그런
어떤 선택이나 내가 공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함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중학교 자유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 진로를 생각하고 이제 갑자기 시간표를 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학생들이 좀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을 맞이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좀 연계해서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나의 진로를 내가 생각해야 되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좀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필요한 수업을 이렇게 설계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좀 인식하고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에서 좀 함께 이런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좀 연계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토크 콘서트와 사례 발표를 통해서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